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떤 이슈인가요? 얼마 전에 세월호 9주기였는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 잊지 않았고 앞으로도 잊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책임자 처벌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는 대법원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청와대와 해수부 고위공무원 일당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소된 많은 혐의들이 대부분 무죄로 나온 한편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에 대해선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재판이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사건의 피의자는 당시 직책으로 말씀드리면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5명입니다. 네. 이들은 청와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자 정부의 잘못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소위 박근혜 7시간이라고 불리는 사건 당시 대통령 행보가 조사 대상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 7시간. 아니 근데 세간의 여러 가지 의혹 다 아니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까지 필사적 막을 이유는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피고인들은 해양수산부와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고요. 또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조사의 활동을 모니터링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네. 그들은 이런 보고 내용을 토대로 해양수산부가 애초 계획보다 예산 지원과 공무원 파견을 크게 줄이도록 했고요. 여당 추천위원을 통해 조사의 활동을 제대로 못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권에서 거의 대부분은 일단 무죄 판단이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1심에선 이제 안종범 경제수석을 제외한 4명이 유죄로 나왔었는데요. 2심에서는 대부분이 뒤집혀서 윤학배 해수부 차관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제 어제 대법에서 윤 차관 외에 조윤선 정무수석까지는 유죄다라고 하니까 기소된 5명 중 이제 2명만 유죄로 나온 건데요. 이 재판에서는 이제 사실관계보다는 이게 위법한 명령이었냐, 직권을 남용해서 공무원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한 거냐, 이런 좀 법리적인 부분이 더 큰 쟁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은 사실이 맞는데 대체로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판결은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유죄로 바뀐 혐의는 조윤선 수석이 해양수산부 소속의 공무원인 해양정책실장 그리고 세월호 조사의 준비팀장으로 하여금 대응 방안 문건을 쓰도록 한 건데요. 무죄라고 본 2심은 그러니까 작성의 주체는 윤 차관과 조 정무수석이고 공무원들은 보조만 하도록 한 거니 직권남용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건데요. 대법에서는 이제 문제가 된 공무원들이 조사위 설립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따라서 조사위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등을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들에게 내용을 좀 보면은 여당 추천위원 내정자를 통해서 위원회에 개입하자 그런 것까지 포함된 내용을 문건으로 쓰게 한 건 위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결국은 2심 무죄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정리하면. 그렇죠.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들면 그대로 잘 지켜야 되는 게 직업 공무원의 의무인데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법을 무력화할 문건을 써라 그런 거기 때문에 애초에 저는 좀 2심에서 왜 무죄가 나왔는지가 좀 의심이 드는데요. 이제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2심에서 다시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판결이 확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결국 세월호 특조위 방해에 대해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좀 핵심적인 인물들은 많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유죄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는 형량, 처벌 수위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형량은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텐데요. 유죄로 나왔던 1심에서도 조윤선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학배 차관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와서요. 결국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이제 조윤선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이번 건 말고도 이제 국정농단 관련해서 여러 건이 유죄가 나왔었는데요. 작년 8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괄로 좀 사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다시 구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국정농단 사태 이후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참 여러 가지 어떤 장면을 연출한 주인공이었었는데 가장 오래 재판을 받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겠네요. 참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도 이슈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